25년 만이라 니가 감 떨어졌지? 옛날 생각 좀 나게 해줘? 호텔 연회장에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여자의 뺨이 세차게 돌아갔죠. 야, 파란 도시락 무릎 꿇어. 안 꿇어? 때린 여자는 오만한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쏟아진 레드 와인이 하얀 드레스를 적시고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맞은 여자는 떨리는 두 손으로 뺨을 감싼 채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25년 만에 열린 동창회였죠.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순간은 대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주변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가도 분위기의 심각함을 느끼고 손을 떨며 화면을 껐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그저 침묵만이 흘렀죠.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 전달드리겠습니다. 배정옥님, 김순덕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5년 전 어느 고등학교 2학년 교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저마다 도시락을 꺼내 들었죠. 그중 한 책상 위에 놓인 도시락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파란색 플라스틱 도시락이었어요. 그 위에는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표시였죠. 와, 파란 도시락 왔다. 교실 뒤편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장유림이었어요. 그녀의 외침에 교실 전체가 웃음바다가 됐죠. 오늘은 또 뭐 먹어? 설마 또 김치만 있는 거 아니야? 거지밥 구경 좀 하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책상 주인인 김설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유림은 설아의 도시락 뚜껑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푸아, 진짜 김치밖에 없네. 그러더니 자신의 침을 밥 위에 퇴하고 뱉었어요. 자, 양념 추가했다. 맛있게 먹어. 주변 아이들이 배를 잡고 웃어댔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덮으려 했지만 유림이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죠. 어디가? 우리 재미는 이제 시작인데? 그날 오후 설아가 화장실에 갔을 때였습니다. 신발이 보이지 않았어요. 한참을 찾던 설아는 화장실 변기 안에서 자신의 운동화를 발견했습니다. 물에 흠뻑 젖은 신발이었죠.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건져 올렸어요. 복도를 맨발로 걸어가는 설아를 본 유림무리는 손뼉을 치며 환호했습니다. 야, 신발 찾았어?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줬는데. 며칠 뒤였어요. 설아가 교실 구석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을 때 유림이 친구들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담배가 들려 있었어요. 야, 꺼지. 오늘은 특별한 선물 줄게. 유림은 불을 붙인 담배를 설아의 교복 소매에 갖다 댔습니다. 지지직 마이너스. 타는 냄새와 함께 설아의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아, 조용히 해. 시끄러워 죽겠네. 유림은 설아의 입을 막으며 비웃었습니다. 교복 소매 너머로 설아의 어깨에 담배 자국이 찍혔어요. 빨갛게 부풀어 오른 상처였습니다. 그것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로 남게 됐죠. 어느 날은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쉬는 시간 유림이 갑자기 가위를 들고 설아에게 다가왔어요. 너 머리 너무 길다. 내가 잘라줄게. 싫어요. 하지 마세요. 설아가 필사적으로 막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유림은 설아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가위질을 시작했어요. 싹둑싹둑 마이너스. 길게 기른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울먹이는 설아를 보며 유림은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꺼냈어요. 찰칵? 이거 진짜 명작이다. 얘들아, 이거 복도에 붙이자.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학교 복도 게시판에는 설아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울면서 머리가 잘려나간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거지 이발소 오픈. 지나가는 학생들이 그 사진을 보며 키득거렸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숙인 채 복도를 지나갔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아무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엉망으로 잘린 머리였습니다. 어깨에 새겨진 담배 자국도 보였죠. 그녀는 긴 소매 옷으로 상처를 가렸습니다. 부엌에서는 엄마가 김밥 재료를 썰고 있었어요. 설아야, 밥 먹었어? 네, 엄마. 설아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하루 종일 김밥을 팔아 겨우 몇만 원을 벌어왔어요. 손등에는 칼자국이 있었고 허리를 자주 주무르곤 했습니다. 구부정한 등이 더욱 굽어 보였죠.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엄마의 혼잣말이 설아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설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됐습니다. 엄마는 나 때문에 더 힘들어질 거예요. 내가 참으면 되는 거야. 엄마는 모르는 게 나아. 설아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방으로 돌아간 설아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삼켜야 하는 고통이었죠. 그렇게 설아의 고등학교 시절은 지옥 같은 날들로 채워져 갔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교실 문을 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을 당할까? 오늘은 또 어떤 모욕을 받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하지만 설아는 버텼습니다. 엄마를 위해서였어요. 엄마가 힘들게 버는 돈으로 학교를 다니는데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아는 매일 참았어요. 매일 견뎠습니다. 매일 혼자 울었죠.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설아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몰랐어요. 25년 뒤 그 지옥이 다시 시작될 줄은 말이죠. 그로부터 몇 년 후였습니다. 설아는 좋은 대학을 졸업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장학금으로 학비를 해결했죠. 그리고 드디어 대기업 입사를 확정받았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어요. 설아는 새로 산 정장을 입고 회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높이 솟은 유리 건물,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로비. 설아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해냈어. 엄마, 이제 편하게 해드릴 수 있어. 그녀는 로비를 지나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사원증을 받고 부서 배치를 확인했죠. 그런데 복도를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뒤에서 익숙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어이, 기초수급반. 출세했네. 설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그곳에는 장유림이 서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고 팀장 배지를 단체로 말이에요. 설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깜짝 놀랐지? 나 여기 팀장이야. 그것도 내가 배치된 부서 팀장. 유림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설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재밌겠다. 옛날 생각나네. 아, 참. 우리 아버지가 이 회사 협력사 대표시거든. 그러니까 잘 보여야 할 거야. 유림의 말에 설아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유림은 단순한 팀장이 아니었어요. 협력사 대표 딸이라는 배경을 등에 업고 회사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에 있었던 거죠. 입사 첫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김설아 과장, 이 보고서 오늘 중으로 다시 써. 이게 뭐야? 이렇게밖에 못해? 점심시간? 지금 일이 얼마나 밀렸는데 밥 생각을 해?
유림은 설아에게만 유독 과도한 업무를 쏟아부었어요. 근거 없는 지적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실수도 과장되게 부풀려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줬죠. 역시 수급자 출신은 달라. 기본이 안 돼 있어. 회의 시간에 유림은 설아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그건 내가 할 말이 아니잖아. 경험도 없으면서. 다른 직원들은 눈치만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유림의 권력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설아는 퇴근도 못하고 회사에 남아 있었어요. 유림이 시킨 급한 보고서 때문이었죠. 11시가 넘어서야 겨우 집에 도착했습니다. 씻지도 못한 채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고등학교 때 복도에 붙었던 그 사진. 머리가 잘린 채 울고 있는 자신의 모습. 설아는 긴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어깨에 새겨진 담배 자국이 드러났죠. 그때도 지금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네. 설아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몰랐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며칠 뒤였습니다. 설아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점심을 먹을 시간도 없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을 하고 있었죠. 과도한 업무에 지친 설아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쓰러질 뻔한 순간 간신히 테이블을 붙잡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설아를 지켜보는 한 여성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우아한 분위기의 여성이었죠. 그녀는 설아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설아는 그 시선을 느끼지 못했어요. 다음 날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유림은 또다시 설아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있었죠. 이 정도 기획서도 제대로 못 써? 아니, 대학은 어디 나온 거야? 설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해봐. 멍청하게 서 있지만 말고. 그때 회의실 뒤편에 누군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어제 식당에서 봤던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회의실 구석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죠. 유림은 그 여성을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거기 서 있지 말고 들어와. 회의 참관하려면. 여성은 가볍게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유림은 신경도 쓰지 않고 계속 설아를 다그쳤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였어요. 설아 옆자리에 앉은 낙건우 대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아 씨, 아까 뒤에 서 계셨던 분 봤어요? 네. 아, 잠깐 봤는데요. 저분 정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회장님 라인이라는 말도 있어요. 회장님 라인이요? 응. 본사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라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유림 팀장이 저분한테 함부로 대하는 거 봤죠?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을 텐데. 낙건우의 말에 설아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날 오후 사내 게시판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익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본사 인사감찰팀이 조용히 내부 감사를 돌고 있다는 소문 들었는데 진짜인가요? 저도 들었어요. 갑질 문제 때문에 조사 중이래요. 누가 걸릴지 모르겠네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유림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굴었죠. 그 여성의 정체는 강희도였습니다. 회사 회장의 장녀이자 숨겨진 실세였죠. 이도는 평소에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며 회사 분위기를 파악하곤 했어요. 아버지인 회장은 늘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진짜 사람을 봐라. 서류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도는 그 말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사실 이도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회 초년생 시절
집안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평가받았죠. 진짜 노력은 무시당했어요. 어차피 낙하산이잖아. 집안 좋으면 뭐든 되겠지. 그런 말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도는 약자에게 가해지는 조롱과 폭력에 유난히 민감했어요. 이도는 설아를 며칠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버티는 모습,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일하는 모습. 이 사람, 끝까지 버티네. 지켜볼 가치가 있다. 이도는 작은 수첩에 정황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림이 설아에게 한 말들, 부당하게 시킨 업무들,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망신 준 일들, 모두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죠. 어느 날 복도에서였습니다. 유림이 이도와 마주쳤어요. 아, 또 보네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유림은 반말로 물었습니다. 이도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이것저것 보고 있어요. 아, 인사팀? 아니면 감사팀? 뭐 저는 상관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협력사 대표시거든요. 유림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도는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죠. 유림은 그녀가 누군지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모른 채 계속 오만하게 굴었어요. 이도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증거는 충분히 모아야 해. 설아는 여전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죠. 자신을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가 곧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어느 날 저녁 설아의 메일함에 한 통의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었어요. 25년 만에 열리는 동창회였죠. 설아는 메일을 열었다가 바로 닫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다시 열었다가 또 닫았습니다. 수십 번을 반복했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또 그 얼굴들을 보면 예전처럼 아무 말도 못할까봐. 설아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회사에서도 유림의 압박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김설아, 이번 주말에도 출근해. 보고서 마무리해야지. 네, 주말에요? 왜? 너 주말에 할 일 있어? 거지는 일이나 해. 설아는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누군가에게 말해야 할지도 몰라. 적어도 엄마한테만은. 그날 밤 설아는 엄마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은. 엄마는 김밥 재료를 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나 학교 다닐 때 말이야. 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등학교 때 일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파란 도시락 이야기, 담배로 지진 어깨 이야기, 잘린 머리 이야기,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칼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혼자 참고 산 거야?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를 훔쳤죠.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엄마. 말 못했어. 엄마가 더 힘들어질까봐.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주방 싱크대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러다 째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이겨낼 차례야. 떨리는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현실감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도망치지 말고 맞서보라는 뜻이었죠. 설아는 울컥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도망 안 갈게. 엄마는 설아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그래.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이제 당당하게 맞서. 동창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설아는 새로 산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어요. 어깨에 담배 자국은 여전히 보였지만
이번엔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숨지 않을 거야. 동창의 장소는 초호화 호텔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연회장이었죠. 설아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유린무리가 구석에서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저거 누구야? 김설아 맞아? 파란 도시락? 아직도 그 기초 수급티 안 벗었네? 설아는 고개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떨렸지만 도망치지 않았어요. 한쪽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음료수를 마셨죠. 동창회가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은 저마다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나 요즘 사업 대박 났어. 우리 애가 영재래. 해외여행 다녀왔는데 진짜 좋더라. 유림은 가장 크게 떠들었어요. 나 대기업 팀장이지. 협력사 대표 딸이기도 하고. 설아는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동창회가 거의 끝날 즈음이었어요. 유림이 와인 잔을 들고 설아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야, 김설아. 너 요즘 뭐해? 회사 다녀. 어디? 설마 우리 회사 아니지? 설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유림은 비웃으며 다가왔죠. 그리고 일부러 설아에게 몸을 부딪혔습니다. 어머, 미안. 와인이 설아의 하얀 드레스 위로 쏟아졌어요. 빨간 얼룩이 번졌습니다. 이게 얼마짜리 원피스인데? 너 같은 서민이 살 수 있는 옷이 아니야. 유림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봤어요. 설아는 고개를 숙이고 냅킨으로 옷을 닦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탁! 유림의 손이 설아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연회장의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죠. 설아의 뺨이 세차게 돌아갔어요. 주변의 동창들조차 숨을 죽였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가 분위기의 심각함을 느끼고 손을 떨며 화면을 껐어요.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설아는 뺨을 감싸쥐고 서 있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겹쳐졌습니다. 고등학교 교실에서 맞던 기억, 복도에서 조롱당하던 기억,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또 똑같이 맞고만 있는 거야, 나.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설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림을 똑바로 바라봤죠. 너, 아직도 그러고 사니? 설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유림은 코웃음을 쳤어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나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애가 아니야. 설아의 말에 유림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웃기지 마. 너 지금도 우리 회사 직원이잖아. 내 밑에서 일하는. 그게 언제까지 갈 것 같아? 설아의 말에 유림은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비웃었습니다. 뭐, 너 지금 협박하는 거야? 어디서 배짱이 두둑해졌네? 그때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고급 세단이 호텔 앞에 멈춰 섰어요.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우아한 분위기의 여성이었죠. 강희도였습니다. 이도는 천천히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설아의 빨간 뺨과 와인으로 얼룩진 드레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유림을 봤죠. 유림은 이도를 보고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 회사 사람? 어떻게 여기까지? 이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아에게 다가가 부축했어요. 괜찮으세요? 설아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강희도예요. 회사에서 뵀죠. 이도는 설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림을 향해 차갑게 말했어요. 장유림 팀장, 그만하시죠. 보기 역겹네요.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유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설아는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호텔 밖으로 나왔죠.
뺨은 아직도 화끈거렸어요. 와인으로 얼룩진 드레스는 차가운 밤바람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설아는 호텔 입구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왜 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호텔 앞에 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어요. 검은색 차체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죠. 운전석에서 누군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뒷문을 열었어요. 이도는 설아를 일으켜 세우며 부축했습니다. 설아의 뺨에 남은 손자국을 똑똑히 봤죠. 빨갛게 부어오른 자국이었어요. 그리고 설아의 어깨를 감싸 쥔 떨림도 느꼈습니다. 이도는 잠시 설아의 어깨를 바라봤어요. 드레스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오래된 흉터, 담배 자국이었습니다. 회사 안에서만이 아니었구나. 훨씬 오래된 상처네. 이도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설아는 당황해서 어깨를 감쪽같이 가렸어요. 이건 괜찮아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이도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벌컥 열렸어요. 저기요. 아까 그건 오해예요. 제가. 유림은 이도를 보고 말을 멈췄어요.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고급 세단, 운전기사, 그리고 이도의 당당한 분위기. 저분이 누구예요? 유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도는 천천히 유림을 향해 걸어갔어요. 장유림 팀장, 제 소개를 제대로 안 했네요. 네, 강희도입니다. 강 회장의 딸이자 이 회사의 이사예요. 유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회사에서 여러 번 봤죠. 당신이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쭉 지켜봤어요. 이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유림은 뒷걸음질 쳤어요. 나는 몰랐어. 당신이 누군지. 알았다면? 그럼 달라졌을 거예요? 이도의 질문에 유림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은 권력이 있을 때만 착한 척하는 사람이죠. 약한 사람한텐 폭력을 휘두르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장유림 팀장, 당신 여기까지야. 해고야. 이도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유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뭐라고? 해고? 용서는 당신이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빌어야죠. 저한테가 아니라. 이도는 고개를 돌려 설아를 봤습니다. 김설아 씨, 괜찮으세요? 설아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병원부터 가시죠. 뺨이 많이 부어올랐어요. 이도는 설아를 차로 안내했습니다. 유림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연회장 안에서는 동창들이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죠. 저 사람, 회장 딸이래. 대박. 유림이 완전 끝났네. 맞아. 저렇게 함부로 굴다니. 차 안에서 이도는 설아에게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얼굴 좀 닦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왜 저를? 당신을 며칠째 지켜봤어요. 회사에서 어떤 일을 겪는지도 알고 있어요. 설아는 놀라 이도를 봤습니다. 그럼 다 알고 계셨어요? 네. 업무 갑질, 부당한 대우 모두 기록했어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도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낙하산이라고 무시당했던 시절이요. 네. 집안이 좋다는 이유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죠. 진짜 실력은 아무도 안 봐줬어요. 이도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부당하게 짓밟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설아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긴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김설아 씨. 네, 당신은 끝까지 버텼어요. 그게 가장 대단한 거예요. 이도의 말에 설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차는 조용히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호텔 앞에는 유림이 여전히 주저앉아 있었죠. 동창들은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유림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유림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왜? 무슨 일이야? 나 회사에서 잘렸어. 어떻게 좀 해봐.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년 때문에 무슨 취급을 당했는지 알아?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내가 뭘 또 저질렀어? 아빠, 나 정말 몰랐어. 그 사람이 회장 딸인 줄. 뭐? 회장 딸?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림은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말이죠. 차 안에서 설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회사에서 정식 조사가 시작돼요. 장유림 팀장은 즉시 직무 정지될 거예요. 그럼 당신은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제대로 평가받게 될 거예요. 이도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설아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25년 동안 짓눌려 살았던 무게가 조금씩 벗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김설아 씨. 차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설아의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유림 팀장이 즉시 직무 정지됐다는 소문이 퍼졌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호텔에서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림은 호텔 로비에서 이도를 막아섰어요. 배고, 너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줄 알아? 내가 누군데? 유림의 목소리는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주변 동창들은 당황해서 서로 눈치를 봤어요. 누군가는 작게 말했습니다. 야, 그만해. 하지만 유림은 듣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협력사 대표야. 회사에서 너 같은 사람이 나한테 뭘 할 수 있는데? 유림은 즉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아빠? 나 지금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어떤 여자가 나한테 해고라고 그래. 아빠가 좀 해결해줘. 유림은 다급하게 말했어요. 알았어. 내가 회장한테 전화해 볼게. 전화를 끊은 유림은 이도를 향해 비웃었습니다. 기다려봐. 우리 아버지가 해결할 거야. 넌 곧 잘릴걸? 이도는 아무 말 없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서 유림에게 보여줬죠. 화면에는 정리된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업무 갑질 기록, 부당 지시 녹취, 과거 학교폭력 고발 자료, 협력사 부정거래 정황.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유림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뻔뻔하게 웃었어요. 그거 다 말도 안 되는 오해야. 요즘 애들 별것도 아닌 걸로. 그때 이도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태블릿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밖에 못해? 역시 수급자 출신은 달라. 기본이 안 돼 있어. 점심시간? 지금 일이 얼마나 밀렸는데 밥 생각을 해? 유림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또렷하게, 명확하게 녹음된 목소리였죠. 유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클러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탁 마이너스.
발끝이 파르르 떨렸어요. 하지만 유림은 재빨리 전략을 바꿨습니다. 갑자기 설아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어요. 설아야, 너도 알잖아.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설아는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유림은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교 때 친했잖아. 장난이었어, 장난. 그치? 장난? 설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림을 봤어요. 유림은 주변 동창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설아가 나한테 당했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설아가 먼저 나한테 뭐라고?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아가 먼저 나한테 시비 걸었어요. 질투가 심했거든요. 내가 잘 나가니까. 유림은 거짓말을 쏟아냈어요. 회사에서도 설아가 일을 제대로 안 해서 내가 지적한 건데 그걸 갑질이라고 왜곡하고 주변 동창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근데 녹음은 진짜잖아. 뒤에서 몇몇 동창들이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을 시작했어요. 이도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거짓말 그만하시죠. 여기 학교 폭력 피해 신고 내역도 있어요. 그건 이도가 화면을 넘기자 고등학교 시절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담배로 지진 어깨 사진, 머리카락이 잘린 사진, 복도에 붙었던 조롱 사진, 모두 증거였죠. 유림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표정을 바꿨습니다. 오히려 더 뻔뻔해졌어요. 그래서 뭐, 내가 왜 해고야? 유림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학창 시절 흠없는 사람 하나 있어? 니들도 다 똑같지 않아? 유림은 주변 동창들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아, 너도 학교 때 누구 괴롭혔잖아. 너도 욕했잖아. 다 똑같아. 동창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 나만 벌 받아야 돼? 왜 나만? 유림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설아도 별거 아니잖아. 몇 번 장난친 거 가지고 뭘 이렇게 난리야. 그 순간 설아가 유림의 손을 세게 뿌리쳤어요. 장난? 몇 번? 설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너 때문에 나 매일 죽고 싶었어. 학교 가는 게 지옥이었어. 설아는 긴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어깨에 새겨진 담배 자국이 드러났죠. 이게 장난이야? 이게... 주변 사람들이 숨을 삼켰어요. 속삭임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진짜였네. 완전 심각한데. 저 정도면 장난이 아니잖아. 유림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뻔뻔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그때 일을 지금 와서 왜 들춰? 다 지난 일이잖아. 지난 일? 설아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한테는 지난 일이지. 나한테는 현재야. 매일 이 상처 보면서 사는데. 이도가 끼어들었습니다. 장유림 씨, 당신은 지금도 회사에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학교 때도 지금도. 그게 뭐가 어때서? 유림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유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여보세요? 유림아, 우리 협력사 계약 취소됐다. 뭐? 회장이 직접 전화했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회장 딸한테? 유림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빠, 너 때문에 회사가 망했어. 20년 키운 회사가. 전화가 끊겼어요. 유림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죠. 아니, 이건... 유림의 무릎이 꺾였어요. 그대로 로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제발. 이제야 진짜 빌기 시작했어요. 설아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하지만 설아는 이미 등을 돌렸습니다. 너무 늦었어. 설아는 이도와 함께 로비를 빠져나갔어요.
뒤에 남은 유림은 바닥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휴대폰을 든 동창들은 영상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대기업 팀장 갑질 현장. 아빠 권력 믿고 발악하다 몰락.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유림의 인생은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창의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유림은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어요. 어젯밤 일은 악몽이었다고 생각하려 했죠. 하지만 회사 분위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시선들. 사람들은 유림을 보고 수군거렸어요. 갑질려네. SNS에서 봤어. 유림은 고개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으려 했어요. 저는 다음 거 탈게요. 아, 저도요. 엘리베이터 안에 유림 혼자 남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정적만이 흘렀죠. 사무실에 도착한 유림은 자신의 자리로 갔어요. 책상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인사팀 발송. 유림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직무정지 통보서. 회장 직속 조사팀의 결정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유림은 급히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일하는 척했어요. 아무도 유림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사내 메신저가 울렸어요. 여기저기서 메시지가 오갔습니다. 장유림 팀장 조사받는데 진짜? 뭐 때문에? 갑질이랑 학폭 전부 터졌대. 꼴 좋다. 대박. 완전 끝났네. 있는 척은 그렇게 하더니. 유림은 메신저 창을 닫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회사는 이미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조사팀은 유림의 모든 행적을 파헤쳤죠. 직원 괴롭힘 기록, 업무 배제 문서, 문서 조작 흔적, 협력사 부당 이득 정황.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유림은 아무렇지 않은 듯 평소처럼 후배에게 말했어요. 김대리, 커피 좀 타와. 예전 같으면 즉시 움직였을 후배였죠. 하지만 김대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유림을 쳐다보지도 않고 조용히 다른 팀 쪽으로 걸어갔어요. 김대리, 어디가? 유림이 소리쳤지만 김대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사라졌어요. 유림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중요한 회의가 있었어요. 유림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문 앞에서 막혔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이 회의는 관련자만 들어오시죠. 낙건우 대리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뭐, 나 팀장인데? 팀장님은 직무정지 상태시잖아요. 그래도 내 팀 회의인데. 유림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낙건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회의가 진행되는 모습이 보였어요. 유림은 그 앞에 서서 안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은 유림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던 사람처럼 말이죠. 유림은 천천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단체 채팅방 알림이 떠 있었어요. 장유림 님이 나가셨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10개가 넘는 채팅방에서였습니다. 누군가 유림을 강제로 내보낸 거죠. 유림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회전문을 지나가다 유림과 마주친 직원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았죠. 유림이 말을 걸려 했지만 그 직원은 빠르게 걸음을 옮겼어요. 유림은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서 말이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아무도 유림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회의에도 불리지 않았고 업무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림은 그저 책상에 앉아 있을 뿐이었죠.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림은 평소처럼 회사 로비에 들어섰어요. 카드키를 보안 게이트에 찍었습니다. 경고음이 울렸어요.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뭐지? 유림은 다시 카드키를 찍었어요. 계속 경고음만 울렸습니다. 네. 내 카드가 왜? 그때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장 팀장님, 잠시만요. 왜요? 내 카드 이상한가 봐요. 새로 발급. 아닙니다. 출입 권한이 상실되셨습니다. 뭐? 유림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보안 요원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인사팀에서 연락드릴 겁니다. 일단 로비에서 대기해 주세요. 이게 무슨, 나 누군지 몰라? 죄송합니다. 규정입니다. 유림은 로비에 주저앉았어요. 출근하는 직원들이 유림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죠. 마치 길바닥에 주저앉은 거지를 보듯 지나쳤어요. 유림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호텔 앞에서 무릎을 꿇던 그 순간,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던 거죠.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였습니다. 1시간 후 인사팀 직원이 내려왔어요. 장유림 팀장님이세요? 네. 해고 통보서입니다. 확인해 주세요. 차가운 종이 한 장이 유림에게 건네졌습니다. 유림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정식 해고 통보, 징계 사유 직원 괴롭힘, 업무 배제, 문서 조작, 협력사 부당이득,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림은 종이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사무실에 올라가서 짐 싸시면 됩니다. 보안 요원이 동행할 겁니다. 유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보안 요원이 뒤를 따라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개인 물품을 챙겼죠. 사진 한 장, 볼펜 몇 자루, 그게 전부였어요. 동료들은 일하는 척하며 유림을 힐끗힐끗 봤습니다. 아무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유림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회사 전체 공지가 떴습니다. 장유림 전 팀장 정격 해임 및 협력사 전면 계약 종료. 회사 게시판에 공식 발표가 올라왔어요. 직원들은 일제히 화면을 봤습니다. 와, 진짜 잘렸네. 협력사 계약까지 끊었어? 완전 끝난 거네. 소문은 순식간에 업계 전체로 퍼졌죠. 유림은 집에서 그 공지를 봤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장유림, 너 대체 밖에서 뭐하고 돌아다녔던 거야? 너 때문에 우리 완전 끝났어. 네. 세무조사 들어왔어. 비리 전부 터졌어. 유림의 아버지 회사는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속은 썩어 있었습니다. 협력사 계약을 빌미로 뒷돈을 주고받았고 세금 포탈도 서슴지 않았죠. 문서 조작, 횡령, 배임. 모든 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강 회장이 우리 회사를 아예 뿌리째 뽑아버렸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무서, 검찰 다 움직이고 있어. 이건 계획된 거야. 유림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아빠, 우리 집은 경매 넘어간다. 은행에서 압류 통지 왔어. 뭐? 유림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은 자신의 자랑이었어요. 고급 아파트 최상층, 넓은 거실과 테라스. 이제 전부 사라지는 거였죠. 좀 조용히 살 수 없었던 거야. 아버지가 유림을 노려봤습니다.
네가 지금 누굴 건든지 알아.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몰랐으면 다야. 20년 키운 회사가 너 때문에 망했어. 아버지는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 어머니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유림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대출 연체로 인한 압류 예정 통지, 신용카드 사용 정지 안내. 하나둘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유림은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림은 동창 무리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예전에 자신을 따르던 친구들이었죠. 학교 때도 동창회 때도 항상 곁에 있던 사람들. 지혜야, 나야. 전화 좀 받아.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지혜야, 나 좀 도와줘. 지금 너무 힘들어. 읽음 표시만 떴을 뿐 답장은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에게도 연락했어요. 수진아, 나 유림이야. 전화 좀 해줘. 역시 답이 없었죠. 1명, 2명, 3명. 모두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유림은 단톡방을 열었어요. 예전에 자신이 만든 방이었습니다. 유림이와 친구들. 하지만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모두 나간 거였습니다. 유림은 마지막으로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주는 학창 시절부터 유림을 가장 따르던 친구였습니다. 은주야, 드디어, 누구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나 유림이야. 못 알아듣겠어? 뻔뻔하게 전화야, 무슨 일인데. 말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은주야,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좀 만나줄 수 있어? 미안한데 너 만날 시간 없어. 바빠? 우리 그렇게 친했잖아. 너 시녀직 그만하고 싶어? 은주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쫄딱 망한 주제, 알아서 잘 살아. 뭐? 그동안 말 못했는데 너 진짜 악질이야. 너 말 다 했어? 아니,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지. 연락하지 마. 끊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림은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문자가 하나 더 왔습니다. 은주였어요. 유림아, 너 잘 나갈 때만 내 주변에 있었던 거야.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도 끝이야. 안녕. 유림은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어요. 그날 저녁 유림은 동네 카페를 지나가다가 멈췄습니다. 창문 너머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지혜, 수진, 은주. 옛날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림 없이 말이죠. 그들은 웃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마치 유림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유림은 다가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초췌한 얼굴, 축 처진 어깨,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유림은 고개를 돌리고 걸어갔어요.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자신은 없었죠. 일주일 후 경매 공고가 붙었습니다. 유림의 집 앞에 큰 종이가 붙었어요. 부동산 경매 물건.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망했대. 회사가 비리로 무너졌다던데. 딸이 문제였다더라. 유림은 커튼을 쳐서 밖을 가렸어요. 하지만 소문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동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인사도 받지 않았어요. 유림의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죠. 아버지는 술을 마시며 하루를 보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밤 유림은 거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예전에는 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게 좋았습니다. 세상이 작아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곧 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죠. 유림은 휴대폰을 켰어요. 깨진 화면 너머로 SNS가 보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글들이 여전히 돌고 있었어요. 갑질 팀장 근황, 학폭 가해자 몰락 인증, 아빠 찬스 믿다가 망한 사례. 댓글들은 더 잔인했습니다. 자업자득이지 뭐. 이런 인간들은 다 이렇게 돼야 해. 속 시원하다. 유림은 휴대폰을 껐어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게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동창회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유림은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어요. 설아를 괴롭히던 순간들, 회사에서 갑질하던 순간들, 그때는 재미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도, 돈도, 친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유림은 소리 없이 울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혼자였으니까요. 완전히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다시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설아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어느 날 오후 설아에게 회의 소집 메시지가 왔습니다. 임원 회의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설아는 긴장했어요. 무슨 일인지 몰랐으니까요. 회의실 문을 열자 강희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임원들도 함께였죠. 앉으세요, 김설아 과장님. 이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설아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 부른 이유는요. 좋은 소식 때문입니다. 이도가 서류 한 장을 건넸어요. 상무보 승진 후보 명단. 그 위에 설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네, 저요? 설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당신의 업무 능력과 인내심을 평가받았어요. 이도의 말에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선 사람입니다. 이도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예전에 내 눈 같은 표정을 한 적이 있었거든. 네, 신입 때 말이에요. 낙하산이라는 말만 들었어요.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죠. 이도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내 능력을 보지 않았어요. 그냥 집안만 봤죠. 설아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때 나도 울었어요. 혼자서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이도는 설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보였어요. 똑같은 눈빛이었거든. 설아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실 버틴 것밖에 한 게 없는 줄 알았어요.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일 참기만 했어요. 도망치고 싶었고 포기하고 싶었어요. 이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틴 게 가장 잘한 거야. 그게 내가 이긴 증거야. 이도는 설아의 손을 꽉 잡았어요. 포기하지 않은 것, 그게 당신의 승리예요. 설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설아는 회사를 나섰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 나 지금 갈게. 같이 저녁 먹자. 그래, 엄마가 김밥 쌀게. 아니야, 오늘은 내가 사줄게. 맛있는 거. 설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1시간 후 설아는 엄마와 함께 한강변에 서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나 승진 후보에 올랐어. 엄마는 깜짝 놀라 설아를 봤어요. 진짜? 응, 상무보래.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엄마, 나 이제 두렵지 않아. 설아는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예전엔 매일 무서웠어. 누가 또 나한테 뭐라고 할까? 또 괴롭힐까? 근데 이제는 괜찮아. 내가 이겼거든. 엄마는 설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제는 내 어깨에 있는 그 자국도 너 이겼다는 표시 같네. 설아는 자신의 어깨를 내려다봤어요. 긴 소매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흉터. 예전에는 숨기고 싶었던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맞아. 이제는 이긴 흔적이야. 설아는 웃었습니다. 엄마도 함께 웃었어요. 둘은 한참을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밝았습니다. 설아는 생각했습니다. 25년이 걸렸어요. 이 상처를 자랑으로 바꾸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후 설아는 회사 옥상에 올라갔어요. 도시 전망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이도가 먼저 와 있었어요. 여기 경치 좋죠? 네. 정말 멋지네요. 설아는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김설아 씨. 네. 당신 덕분에 저도 배웠어요. 제가요? 네. 진짜 강함이 뭔지 말이에요. 이도는 미소 지었습니다. 강함은 아무도 안 다치는 게 아니에요. 다쳤어도 다시 일어서는 거죠.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배웠어요. 도망치지 않는 법을요. 둘은 함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한편 다른 곳에서는 유림은 작은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간 후 이곳으로 이사 왔죠. 좁고 어두운 방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다른 건물 벽만 보였습니다. 유림은 노트북을 켰어요. 구직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회사도 연락이 없었어요. 검색창에 자신의 이름을 쳤습니다. 여전히 기사들이 나왔어요. 갑질 팀장 근황, 학폭 가해자의 몰락. 유림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밑바닥부터 말이죠.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너무 컸으니까요. 유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좁은 하늘이 보였어요. 예전에 내려다보던 넓은 하늘과는 달랐습니다. 다시 설아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설아는 엄마와 함께 새로운 집을 보러 갔어요. 넓은 거실과 햇볕이 잘 드는 베란다가 있는 집이었죠. 엄마, 이 집 어때? 좋은데. 근데 비싸지 않아? 괜찮아. 내가 이제 벌잖아. 설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엄마는 설아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해졌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서. 무슨 소리야? 내가 포기 안 한 거지. 둘은 함께 웃었어요. 그날 밤 설아는 새집 베란다에 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설아는 자신의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담배 자국이 있는 곳이었죠. 이제는 괜찮아. 설아는 중얼거렸습니다. 나 이겼어. 바람이 불어왔어요. 설아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예전에 유림이 가위로 자른 머리는 이제 길게 자라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시 자라났습니다. 상처도 머리도 마음도. 설아는 웃었어요.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웃음이었죠.
하늘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설아를 축하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설아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진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